신안군이 추진해오던 혜태상 테마공원 사업이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형 관광 프로젝트가 멈춰서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농업인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업의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기본소득이 지원됩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대도시보다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 내년 살림 12조 7천억 원이 확정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AI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과 전남형 출생 기본수당 지급, 의료 요양돌봄 통합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안군이 추진했던 혜태상 테마공원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채 다른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영암에 있는 영산호 관광지도 관광객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폐허에 가까운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대형 관광 프로젝트가 잇따라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3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영산호 관광지. 전남 대표 관광지로 꼽히던 영산호 일대는 가족 나들이와 학생 소풍 장소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사람 한 명 찾아보기 힘듭니다. 승마장은 문을 닫은 지 오래이고 전라남도가 51억 원을 들여 조성한 미로공원도 4년째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추진했던 혜태상 테마공원 사업도 공사 중단과 예산 낭비 논란 끝에 결국 유리온실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기탁받은 혜태상 100여 점은 한때 신안군청 공터에 방치되다 현재는 암석 지방공원에 배치됐고 나머지 900여 점은 반환됐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지 사업을 실시했지만 사업성 검토와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획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많이 오게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런 건 저는 생각하지 안 하고 관리만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점점점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 상태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전문가들은 무리한 대규모 개발 대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사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관광지 조성에 그치기보다 전문가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와 기획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관광지의 경우 관리만 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관리한 다음에 나중에 그 해당 관광객들의 추이에 따라서 이거를 평가하고 그 평가한 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걸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기획 기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자체의 관광 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지연이나 중단 사례가 적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성급한 추진과 부실한 검증이 되풀이되는 한 멈춰선 관광 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진 논밭과 바다, 여기에 사료값과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농어민들의 생계는 갈수록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최근 국회에서는 농어민 기본소득법이 발의됐는데요. 주철현 국회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대한민국의 대표 농산물 생산지이고 또 수산업 1번지인 전남을 비롯해서 우리 농어민들은 농어촌을 지키면서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근래 들어서 우리 농어촌이 이제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또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인구도 감소하면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정부에서 이제 공익직불금이라든지 뭐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농어민들에게 일정 부분 월급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지에서 농어민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정부도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대하겠다. 내용을 123대 국정과제에 담았고 또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전국의 7개 군을 선정을 해서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든요. 이런 시범사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돼서 그럼으로써 농어민들의 삶의 안정을 기하고 인구 감소도 막고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법안이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농어촌의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자인 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우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들에게 매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소득도 안정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제 구체적인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인데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서 농업이나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임업인들, 또 어업과 소금 생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도 영농조합이나 영어조합에서 일하는 농업 종사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아울러서 이 농어민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 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 또 농업을 8년 이상 경영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크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의 기본소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이 큰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하고 그 다음에 2년에 걸쳐서 전국의 7개 군을 선정을 해서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제 실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시범사업이 끝나고 효과 분석이 끝나야만이 농어민 기본소득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될 거예요. 특히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어민들 지급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법이 통과가 당장에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 내년쯤 1년, 2년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되는 과정의 추이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효과도 분석을 하고 또 이 필요 예산도 좀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내년쯤에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준비를 거쳐서 3년 뒤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의 전국의 모든 농어민들이 좀 휴회를 받을 수 있게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면은 뭐 좋은 사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하여튼 도민 여러분께서 특히 전남은 농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철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대도시보다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10조 8천억 원에 달했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보다 6만 3천 원 더 많지만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12조 7,02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남도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1,587억 원, 1.3% 늘어났습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지방 세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유사 중복이나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예산으로 AI 기반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 국방 우주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전남 출생 기본수당 지급,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전남도 예산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확보된 재원은 OK, 지금은 전남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AI, 첨단, 산업, 에너지 수도 전남, 민생회복과 성장, 인구 감소, 저출산 극복, 전남 행복공동체 강화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차세대 AI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AI 기반 인력 양성, 스타트업 성장 지원 10억 원, 첨단 로봇, 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8억 원, 국방, 우주 반도체, 전력 인력 양성 및 기술 사업에 10억 원, 전남도 초소형 위성, 전남셋 개발 사업 3억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를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는 지난 10일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65살 B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공소시효가 임박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만 따로 분리해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경찰이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다 전남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남경찰은 1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합동 단속을 비롯해 주 2회에서 3회 이상 도심과 외곽을 불문하고 스팟식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전남의 음주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감소했고 교통사고는 3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0여일 동안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전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학비노조는 11일 전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남교육감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교육의 가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전남교육청이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 학비노조와 전남교육청은 맞춤형 복지비 인상과 유급 병가 확대, 장기재직 휴가 도입 등 근무 여건 개선을 놓고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된 가운데 한춘옥 전남도 의원이 소상공인 상생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남도 일자리 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에 예정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지역 상권 붕괴와 교통 혼잡 우려를 제기하며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겠지만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전남도가 단순한 승인권자에 머무르기보다 적극적인 상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진입로 부족과 주차난 발생 등 우려가 크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 영향평가 과정에서 대안 없이 허가가 이뤄진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